자, 이 한전 같은 경우에, 한전은 저 앞에서부터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거 뭐라고 분석을 해드렸냐라고 하면, 자, 제가 기존에 분석해드린 내용을 이제 보시죠. 이제 한국전력에서 이제 일부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전 모멘텀에 대한 얘기가. 이제 공식적으로도 이제 일부 나오기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자, 이거 보시죠. 이건 뭐라고 분석해드렸냐면, 제가 이렇게 분석해드렸거든요. 야, 이미 그게 3개월 전입니다. 확실해졌다 이거야. 요금이나 배당 이슈가 아니고 원전 모멘텀 플레이다. 이게 이 얘기한 게 지금 3개월 전에요. 그리고 4개월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죠. 전기요금 배당 이슈가 시세의 본질 아니고 원전 모멘텀 플레이, 이게 본전이다. 이게 본질이다. 그 전에 이제 요금 인상 뭐 이런 거 개소리 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거 아니고, 이거 전기 요금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모멘텀, 이게 본질이다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최근 같은 경우도 주가 보면 이게 배당 이슈라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요. 배당 이슈, 밸류업 기대, 뭐 실적 기대 이런 쪽이라 그러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형태의 흐름으로 가지는 않죠. 추세로 달려가는 이슈잖아요. 실적과 배당은 추세 이슈질은 변동 이슈가 아니죠. 이게 한전 같은 경우에 제가 메이저들 수급을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이러고 자빠졌거든요. 이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근데 이 샀다 팔았다 하는 흐름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자, 그래서 배당 이슈라고 이런 쪽에 초점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 이거 왜 때려 팔았어? 예? 이게 배당 이슈라 그러면 이건 오히려 지금 사야 되는 때 아닙니까? 9월서부터 사잖아요. 배당 종목들 8월 9월 여기서부터 사야 되는데 다 때려 팔고 있다가 드립다 때려 팔고 있다가 위쪽에서, 그러다가 최근 또 이쪽에서 신나게 붙여놨죠. 잡아 끌어올린 다음에 박스 치고 장난질 치고 있다가 최근에 쭉, 자, 이거 어디서 나온 흐름이냐 라고 하면 이거 아닙니까? 박스 치고 있다가 직 비교로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비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교 차트로 보게 되면요, 자, 두산에너빌,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 KPS,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산에너빌이 치고 들어오자 후발로 쭉 따라 올라 들어오고, 두산에너빌이 박스 들어가자 밀려내가지고 박스 굽고 있다가 두산에너빌 치고 올라 들어가자 올라 들어오고요. 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전이 방어주, 배당주입니까? 원전주입니까? 원전주죠, 이거. 원전 후발주인 겁니다. 네. 원전 후발주예요. 딱 그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두산에너빌이 이제 다시 지금 두산에너빌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만우가 기대, 마스가는 기대가 살아나서 조선은 치고 들어가고요. 만우가 기대가 없어졌죠. 이제 한미 협상 타결과 동시에 방산에 대한 쪽의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관세 이렇게 쭉 나오고, 그리고 한미 동맹에서 마스가 얘기는 강조가 됐는데, 우리가 나름 기대를 하고 있던 만우가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우가 얘기가 사라지면서 이제 고가에서 때리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건 내려와도요, 두산에너빌 같은 경우 요 정도의 지금 차익 실현 매도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뭐 언제든지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돼서 지금 밴드 상단 위쪽에 지금 넘어 들어간 상태니까 어떤 이슈가 없어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쪽으로 깨지지만 않으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전을 가지고 뭐 배당이라든가 이런 쪽으로서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 이슈에 속은 거고요. 이슈에 속은 거고요. 그런 쪽으로 본다면 오히려 뒤통수 맞고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에 속은 거고요. 지금 한전은 철저히 그냥 원전이에요. 이제 국내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원자력 발전소 그건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한전, 한수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잖아요. 대부분 다 발전소들 같은 경우 우리는 다 한전하고 한수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게 한전기술, 한전 KPS가 다 원전 회사들 아닙니까? 한전의 자회사들. 한전 KPS, 한전기술 뭐하는 회사예요? 원전 회사잖아요. 원전 관리하는 회사, 원전 설계하는 회사. 그래 당연히 한전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전은 원전주예요. 그래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럼 원전으로만 치켜놓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한전 기술이나 한전 KPS보다는 지금 이게 좀 더 나을 수가 있죠.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한전 KPS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이게 실질적으로 실적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없어요. 이제 한전 KPS는 좀 더 처지고, 이제 원전 설계라는 한전 기술 같은 경우가 좀 더 낫죠.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좀 더 나은데 이게 실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전 사업을 해가지고 실제로 실적이 나자면 한참 뒤쪽에 가져야 되는데, 실제 뭐 주가를 움직이는 한전에서 실제 주가를 움직이는 모멘텀은 원전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적 그 다음에 배당하고는 이런 기대가, 그 다음에 배당 같은 경우에도요, 이거 앞서 나왔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진짜 배당 나오면 개새끼들이라고 얘기를 했죠. 한전이 요금 인상 뭐 때문에 했어요? 요금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최근 같은 경우도 또 요금을 인상을 해줄 거다. 가지고 무슨 뭐 요금 인상 확정적이다라는 지난 여름에는 그런 리포트까지 나왔었죠, 증권사에서. 그래서 무슨 개풀 뜯어 처먹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재명이 민주당에서 그걸 허용해 줄 것 같냐? 요금 인상을?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금 인상을 하는데 그 요금 인상을, 추가 요금 인상을 또 해야 되는 이유로 뭘 들이댔냐라고 하면, 카페는 것, 이 누적 손실, 이 어마어마한 손실이요. 이거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손실 이거 갚아야 된대. 그 손실을 갚으려면 요금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뭘 했냐라고 하면 성과급 파티 했죠. 성과급 파티를 했고 요금 인상을 해가지고 배당하겠답니다. 요금 인상하는데 왜 요금 인상을 하냐고 얘기를 하면, 요금 인상의 당위성은 이 누적되어 있는 천문학적인 부채 이걸 갚아나간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해야 되겠대. 그래 놓고는 실제로 요금 인상한 거 가지고 뭐하냐 그러면 배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에 지금 얘기 자체가 배당이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배당 나오지 않습니까? 또 성과급 파티 또 하고 배당 나오고 그러면 이제 드립다 까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요금 인상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요런 쪽에 등을 업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요금 인상이 아니라 요금 인하로 또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또 배당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 부채 갚아야 된다고 요금 인상해달라 그래가지고 요금 인상해져가지고 전기요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그렇고 물가도 올라 들어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배당한다고? 아니 웃기는 스토리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서 한전에서는 지금 배당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가지고 그런 이유를 가지고 얘들이 연기금이 들어와서 장난칠 때 그때 단타로 하는 거고요. 지금은 배당 기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전 기대입니다. 그러면 원전 기대라고 친다면 두산에너비라는 가장 확실한 존재가 있는데 뭐하러 한전을 가? 자, 두산에너비과 한전과 사이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전이 두산에너비보다 나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은 점이. 그래서 실제로 배당이 확실시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아질 텐데, 문제는 이건 앞서 나온 것처럼 저 남북 경협주 같은 데서처럼 그냥 단순한 기대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 앞쪽에 같은 경우도 그래가지고 뭐 배당이 확실시되고 뭐 요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셔도 됩니다. 한전 이렇게 돼가지고 뭔 소리를 했냐 그러면 요금 인상이 확실하다입니다. 확실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봄에 요금 인상이 확실하다. 요금 인상에 관련한 불확실성 대선 토론회에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이게 둘 다 김문수와 이재명 둘 다 한전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하려고 그러면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투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면 그러면 한전의 요금 인상을 좀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문수 쪽에 국힘은 원래부터 인상 쪽으로 가 있던 쪽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확실하다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요. 그래서 요금 인상을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성과급 파트하고 배당 늘려버린다 그러면 원래 하는 건 이거 가지고 뭐 하라 그러냐면 한전에서는 부채 축소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요금 인상을 해주는 거는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걸 보충해주는 측면에서 요금 인상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배당 확대가지고 배당 파티하고 성과급 잔치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안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원전 모멘텀 망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두산 에너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산 에너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조금 갈라져 가지고 이제 다른 모멘텀이 나온던가 혹은 이제 원전이 지금 이렇게 깨지는 흐름 자체가 아주 깨져가지고 깊숙하게 깨진다 그러면 그때 한전은 다시 이제 방어주 위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뭐 이런 거 이제 넥스에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국면에서는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실제 실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한전이 두산보다 나온 경우는 두산 에너빌이 박살날 때를 제외하고는 두산 에너빌보다 낫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으로 가는 국면에서는 그냥 두산 에너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두산 에너빌이 와장창 깨져가지고 벤다르로 깨진다로 가면 그때쯤이나 이제 대체로 한전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고에 들어가시면 자 이런 종목들 각 섹터별로 잘 다루는 전문가들이 다 계세요. 다 반도체 잘하는 사람, 바이오 잘하는 사람, 2차전지 잘하는 사람, 자동차 조선 잘하는 사람, 화학 잘하는 사람 다 따로 있습니다. 전문가 특기 분야가 다 틀려요. 접근법도 다 다르죠. 재료주 매매, 테마주 매매, 세력주 매매, 급소주 매매, 급소 매매 이게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게 주식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전문가가 주중에서 누가 어떻게 하는 형태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 코스피 대형주 장세잖아요. 그래서 제 테스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이래가지고 노리고 싶은데 근데 세력급 등주방에 가면요 거기선 대형주 추천 안 나와요. 대형주의 세력급 등주가 어디 있어요? 초대형주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세력급 등주입니까? 어디에서 말하는 세력급 등주는 그런 거 아니죠. 저 밑에서 어제 같은 경우처럼 통신 장비주들 밑에 똥저가에서 그냥 상한가 빡 튀어나오는 거 그런 거 잡는 방이거든. 그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 전문가를 잘 파악해서 맞는 데 찾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가야지 뭐 여러 명 들어가면 안 됩니다. 뭐 돈 내세요. 뭐 이런 거 지금 압박을 저희가 안 하잖아요. 그런 압박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쭉 다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셔가지고 요거 파악을 잘 해두신 다음에 그 이제 천재투자TV에서 주도주 놓친 적 한 번도 없죠. 그럼 미리 설명드리잖아요. 전력 원전 같은 경우도 미리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지난 9월 말에서 연휴 지나고 혹시 까먹었을까봐 그래서 연휴 지나고 나서도 또 설명을 드렸죠. 다음 차례는 전력 원전입니다. 그런 거 다 잡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래 잡아들어가지고 실제로 그 전망대로 올라가죠. 그러면 이 전문가 중에서 저런 거 원전주들 두산 에너빌 같은 거 열심히 다뤘던 전문가 있죠?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 천재투자TV에서도 강력 추천을 드렸습니다만 오르고 전문가 중에서도 있어요. 삼양엠텍 같은 종목 제가 저 밑에서부터 추천을 드렸죠. 오르고에도 있습니다. 제 뒤로 또 삼양엠텍 공략 따라 들어오셨던 분 있어요. 삼양엠텍 같은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은 몰라도 전문가들은 안 되니까요. 그거 그런 거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